윤 대표님, 네.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지금 이 공천 네. 신청을 받고 면접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일 날 1차 경선 대상자 23곳을 발표를 했고 또 13곳은 단수 공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경선 대상자 이 사람들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고 그 경선은 권리당원이 50%, 일반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가지고 경선을 치르는데 친명하고 친문이 대부분 이렇게 대결을 벌이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네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광주지요. 전 건설교통부 장관 노형욱이라고 이분이 광주 동남구 갑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전 공교부 장관이.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경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장관까지 했는데 현역 의원은 윤영덕이고 정진욱 이재명 정무특보고 두 사람으로 경선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형욱 전 장관의 탈락은 앞으로 친문 학살 공천의 시작이 아니냐. 이런 지금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지난번에 뭐 명문 정당이라고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명문 정당이라고 손 잡았지만은 사실은 명문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명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뭐 광주 동남갑에서 윤영덕 뭐 현역하고 또 정진욱 이 사람도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거든요. 이재명 측근 밑에서 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한 거는 이 문재인 쪽을 자꾸 솎아내겠다 뭐 이런 전략의 하나죠. 그래서 어제도 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죠. 그렇죠. 그 학식이 높고 정치학자로서 유명하다는데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초등학생만도 못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석열 정권 탄생 원인 제공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결국은 이 친문 인사들 특히 윤석열 정부 탄생에 직접적인 원인 있는 사람들은 자진 불출마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 탄생에 공헌 있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저는 문재인의 실정하고 이재명의 도덕 파탄 두 가지가 합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만 괜찮은 사람에서도 0.76으로 적겠습니까? 0.74. 이낙연이가 나왔으면은 몰라요. 그렇죠. 문재인이가 조금만 잘했으면은 또 이재명이가 됐을 거예요. 둘이 합작입니다. 둘이 합작. 문재인 잘못이 더 큰지 이재명 잘못이 더 큰지 어떻게 보면 저 폐륜화 중에서 폐륜화를 공천한 거예요. 민주당이. 형수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법인카드로 소고기 먹고 제사 지내고 이런 친구를 대통령 후보로 공천하고 그거를 이명백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그러니까 노영민, 임종석 나오지 마. 그렇죠. 지금 또 추미애 추미애야말로 개판 친 거죠. 선대 본부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대 본부장.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윤석열 대통령 등장에 원인 제공은 한 측면이 있지만 그걸 부채질한 건 누구예요? 아니 이재명 아니에요. 이재명이죠. 그걸 이재명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죄인데 지금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이라는 사람은 저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 하기 어떻게 저런 말 하면은 좀 납득 없지 않나요? 아무리 이재명이가 시켜준 공천관리위원장이라도 말은 공정하게 해야죠. 그 핵심은 임종석 이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미애는 이미 친명으로 돌아서 가지고 계속 이재명 딸랑이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작을 나경원하고 붙인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임종석은 어떻게든 제거해버려야겠다. 그렇죠. 나중에 화권이 될 싹을 싹 잘라버려야겠다. 그 얘기라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공천 바로미터는
서울 강남 을이었거든요. 네. 이원모 대통령 측근 인사비서관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지금 공천 안 해주는 걸로 잘 정리가 됐어요. 예. 근데 민주당의 친명이 붙은 제일 핵심이 중성동갑 임종석 문재인 비서실장이 나온답니다. 여기에 지금 조상우라고 이재명 또 재판 거의 돈 안 받고 해준 또 변호사가 있어요. 예. 엉뚱한 소리 잘하고 천안함 뭐 이런 거 엉뚱한 소리 해서 여기는 금천구 나가겠다는 사람은 지금 그렇죠. 거기다 붙이려고. 거기다 붙인 거거든요. 지금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해결이 됐는데 민주당은 성동갑, 중성동갑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아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노영민 청주 상당이죠. 예. 또 추미애 언제 친문에서 친 이재명으로 갈아탔어요. 네, 진즉 그래서 갈아탔죠. 뭐 광진 대신에 동작 을로 뭐 간다는 얘기가 있죠.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관여했던 사람들, 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그런 책임자들은 불이익을 주겠다. 이걸 지금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정식으로 이 선포를 한 거죠. 그렇죠. 뭐 이재명의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과 사범에다가 재판을 10여 개 받고 있는 현직 대표는 불이익이 없나요? 음주운전이라든지 증오 발언 이런 것들을 다 빼버렸어요. 뭐 욕설하고 뭐 이런 거는 다 하나도 해당이 안 되나요? 참 하여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네.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을 네. 적용하겠다고 미리 이명박이가 이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참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그냥 참말로. 교수 오래 했으면 그냥 연금 그러니까. 받고 그냥 청계산 뒷산이나 올라다니면서 살지 뭐를 이런데 구구하게 이용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럼 말은 또 혁신과 통합의 공천. 이게 어떻게 혁신과 통합의 공천이에요? 명예혁명 공천을 명예혁명. 말은 좋은 말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구태와 편가르기 공천이죠. 왜냐하면 지금 친문재인 쪽 국회의원 현직이 있는 데를 다 친이재명 쪽 자객을 다 하나씩 갖다 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객 공천이라고 그러는데 자객은 적군을 싸우는 데가 자객이지 자기 편 죽이려고 하는 자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참 한심한 민주당인데 거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저 먹물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또 나팔 불고 있어요. 참 한심한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즉각 SNS에다가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대선 패배와 윤 정권 탄생 책임에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0.73%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이었다.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신한테도 책임 있지 않느냐. 그렇죠. 대선 후보가 시원찮아갖고 졌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막말로 대선 후보를 사기꾼 도둑놈으로 해놓고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이겨요. 제가 보기엔 0.73%로 진 것도 기적입니다. 제대로 하자면 10% 이상 차이가 나야죠. 그렇죠. 또 문재인이가 또 굉장히 잘했으면은 또 임종석이도 할 말 없어요. 비서실장 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하고 여러 가지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본인도 할 말은 없지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이재명이가 임종석을 쫓아낼 정도로 자기는 깨끗하냐, 자기는 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또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선배 정치인들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라. 여기도 지금 중진 다선들 불출마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 친문만 중진 다선이라고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친문 쪽에서는 정성호, 친명좌장, 그거 몇 선이냐? 정청래 이 두 사람부터 쳐라.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희생하겠다. 같이 치자. 양쪽에서 그렇죠. 중진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재명 4일 날인가 만나갖고 무슨 친명, 친문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친명도 좀 치세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 뭐 양보해라. 뭐 이 얘기는 문재인도 했어요. 하지만 그 원칙적인 얘기고 페어하게 공정하게 공천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재명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저기 공산당도 저런 공산당이 없어요. 네. 이번에 그 당 그 비례대표 그거 할 때 말도 안 되는 거 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했는데 혼자 결정하잖아요. 혼자. 이거 김정은 독재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의총을 했는데 반대 의견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의총에서 그 성명서 완전 보셨어요? 나는 김정은 무슨 이야. 성명서 나온 줄 네. 알았어요. 네. 김정은. 이야, 참말로 수령님이 지시해주는 방향을 따라서 뭐 이런 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명서가 뭐 이 대표의 말씀처럼 깨어 행동하는 국민께서 멋있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고 오늘부터 뒤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나가겠다. 대표께서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신 만큼 지혜를 모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 대표의 최종적 권해의 결단, 대표가 제시해 주신 방향 등 뭐 이런 표현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아우 오글거린다, 낯 뜨겁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민주당이 한심한 정당에게 또 그 김상희 의원하고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금지법 대표 발의했거든요. 네. 지금 앞장서서 또 그 위성정당 또 찬성했어요. 또 앞장서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김상희도 공천 받아야 하잖아요. 네. 이탄희도 지금 용인 네. 갑인가 정인가 네. 거기를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 서울 어디다가 네. 이게 전력 공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탄희도 강북에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한테 딸랑거릴 수밖에 없죠. 충성맹세 비슷한 거 하잖아요. 송영길도 깜방에서 충성맹세 하고 있던데요. 뭐. 그렇죠. 송영길도 지금 당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검찰 해체당? 조국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상가에 어떻게 보면 초상집에 지금 깡통 하나씩 들고 어중이 떠중이 범죄자들 다 모이는 거예요. 한 푼 줍쇼. 네. 한 푼 줍쇼. 네. 왜? 다 의석 하나 정도는 비례에서 껴달라 이거죠. 민주당이 이제 비례하면은 17석에서 한 19석 정도 뭐 지금 시뮬레이션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지난 앞부분 총선 때도 21대도 17석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부분에 옛날에도 1번에서 10번까지는 뭐 소수 뭐 정당이나 뭐 시민단체에서 하고 그렇게 줬죠. 뒤에는 이제 민주당이 하거든요. 그 앞에 뭐 조국이나 뭐 송영길이나 이 거지들 예? 도둑질해서 감옥 간 놈들 그 조국은 또 감옥 가겠지만은 이런 놈들이 깡통 8일날 예. 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깡통 하나씩 들고 이재명 상주 앞에 쭉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왜 집에 초상 나면은 거지들 깡통 하나 들고 와서 그렇죠. 밥도 한 상 차려서 먹고 또 돈도 한 푼씩 줘야지 갔거든요. 아니면 거지들이 몰려와서 그때는 땡깡 부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초상이고 뭐 무서워요. 엉망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초상집에 찾아오는 이 양아치들이라고 봐요. 어쨌든 이 민주당도 공천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탈락하는 친문 쪽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주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설 전에 20% 하이자 발표를 하려다가 설이나 세고 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설이라도 좀 편안하게 세게 그렇죠. 한 뒤에 발표자 해서 설이 지난 뒤에 20% 하이자 발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거의 공천에서 경선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감점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오면은 이제 민주당도 탈당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지금 명절날 전에 발표를 하면은 또 명절날에 또 고향 사람들 또 친인척들 만나는데 좀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은 지나고 발표. 체면은 좀 세워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은 이제 탈당 롯이 거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더기나 국민의힘은 지금 현직 의원이 뭐 100명 안팎이라 많지 않은데도 저렇게 시끄러운데 저 민주당은 지금 180명 가까이 떼거리가 많은데 그거를 빼고 이재명 측근을 넣으려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본격적으로 파열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